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오늘부터 4대 핵심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가덕 신공항 재추진 문제입니다. 이 가덕 신공항은 오거돈 당선자의 제1 공약이었죠. 그런데 오늘 국토교통부가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안전하고 24시간 운항이 가득한 가덕 신공항을 개발해야 합니다. 가덕도 하단부에 위치한 대학마을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재추진을 공언한 가덕 신공항 건설의 핵심 지역입니다. 가덕 신공항이 다시 들어서면 이곳 대학마을을 중심으로 저쪽 편에서 반대편까지 활주로가 수평으로 들어섭니다. 이럴 경우 이곳 주민들은 이주가 불가피해집니다. 그래서인지 여긴 다시 불거진 가덕 신공항 문제가 그리 달갑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공항이 들어온다 하면은 그 보상 몇 푼 그거 받아가지고 저희가 어디 가서 어떻게 살 것이며. 하지만 가덕도 내 다른 마을의 반응은 사뭇 다릅니다. 국책 사업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약 20조 정도가 투자가 되니까 지역 경제에 이바지를 많이 하지 않겠느냐. 김해시 칠산 서부동과 내외동입니다. 김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추가로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또 주민들한테 피해도 안 주고 그쪽으로 옮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 아주 잘된 케이스 아닙니까? 김해 신공항 추진 로드맵입니다.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가 끝났고 기본 계획 수립이 막바지에 달했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다시 추진하려면 일단 이 기본 계획 절차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이주 대책과 설계에 들어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문제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고시가 이루어지고 나서 또 예산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기본 설계 또 실시 설계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설계 작업들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지난달 말에 채택된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소음 대책과 김해 신공항 입지 재검토를 의결했습니다. 김해가 지역구인 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공론화위원회를 통한 가덕 신공항의 재추진을, 김경수 경남도지사 당선자도 김해 신공항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는 뜨고 내리지 못하는 이런 공항 만들어가지고 100년, 200년 가는 공항을 만들겠다. 저는 이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현재로선 가덕 신공항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김해 신공항 건설 방침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거돈 당선자에 주어진 골든타임은 불과 서너 달 정도. 김해 신공항의 기본 계획을 중단시키고 신공항을 가덕도로 가져오는 첫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4대 핵심 과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거돈 당선자는 동부가 해양 수도 부산의 핵심 과제로 국제 자유물류 전용 도시 건설을 제시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설익은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조수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부산 신항만 뒤쪽에 있는 배후단지입니다. 369만 제곱미터, 부산항 물류산업의 상징입니다. 원자재를 재가공해 곧바로 수출하는 곳이지만 지금 신항 배후단지는 단순한 보관 창고업에 머물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의 활성화, 남북 대륙 횡단 철도의 가시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기존의 배후 부지와 다른 새로운 거대한 형태의 배후 부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강서구 죽동동 일대 1138만 제곱미터, 무려 344만 평에 이르는 땅입니다. 서울뿐인 해양수도 부산이 아니라 시민들이 살기 좋은 부산 동부가 해양수도를 만들겠습니다. 동부가 해양수도 부산, 이 공약의 핵심 지역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즉 그린벨트인 이곳에 국제자유 물류 전용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신항 배후단지와 차원이 다른 세계적 물류 기업과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항공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넓이만 북항 재개발 지역의 7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문제는 여기를 개발하기 위해선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입니다. 부산 지역 그린벨트 중 해제 가능한 총 면적은 1378만 제곱미터.
그런데 국제자유 물류 전용 도시를 건설하고 나면 극히 일부만 남게 됩니다. 이럴 경우 향후 그린벨트를 풀어 추진해야 할 또 다른 주요 시책 사업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한마디로 국제자유 물류 전용 도시 건설에 올인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린벨트를 푸는 또 다른 방법이 있긴 한데 이 경우는 국책 사업으로 승인을 받는 겁니다. 반드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이며 만약에 국책 사업이 안 된다면은 부산이 풀 수 있는 그린벨트 총량제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인근에 물류 기능을 갖춘 에코 델타시티가 이미 국책 사업으로 진행 중이라 전문가들은 추가 지정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 없이 내놓은 공약이 부메랑이 될 우려가 커진 겁니다. 2022년 착공을 약속한 국제자유 물류 전용 도시 건설. 공약을 전면 수정할 것이냐, 정부를 상대로 정치력을 발휘할 것이냐, 오구돈 당선자가 풀어야 할 최대 난제 중 하나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4대 핵심 과제를 분석해보고 있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내건 국제자유물류 전용도시 건설의 문제점, 어제 이 시간 보도해드렸었죠. 그런데 오늘 전해드릴 부산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산판 판교 테크노밸리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이 또한 험난한 여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입니다. 우리나라 첨단 산업의 상징적인 곳입니다. 2015년 완공 이후 입주 기업 1,300여 개, 한 해 매출액만 80조 원에 가깝습니다. 무려 7만 4천여 개의 안정적인 일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대박을 치자 인근의 제2, 제3 테크노밸리 조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업종이 80%를 차지하고 ICT 첨단 업종들이 총 96%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직원 중 20, 30대가 한 80%로 좀 젊고 역동적인 도시가 되겠습니다. 오구돈 부산시장 당선자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 공약으로 이 판교형 모델을 부산에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부산 테크노밸리 사업으로 해운대 센텀 2지구를 조성지로 꼽았습니다. 이미 3년 전부터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와 절차상으론 무리가 없을 거란 평가입니다. 게임이라든가 영상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특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다른 지역의 테크노밸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구돈 당선자는 센텀 2지구를 정부로부터 도시첨단 산업단지로 승인받아 테크노밸리 조성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보관이지만 이게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취재 결과 정부는 테크노밸리 조성을 지원할 전국 12곳의 산업단지를 이미 선정한 상태로 여기에 부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욱이 추가 지정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지자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부산시 직접 하시게 되면은 부산시가 100% 다 직접 하시기는 어렵고. 창업의 산실로 기대된 부산 테크노밸리 공약도 치밀한 사전 검토가 부족했던 셈인데 향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 민선 7기 출범을 앞두고 4대 핵심 과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거돈 시장 당선인의 공약들이 대체로 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아볼 공원 일몰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시민단체들은 당선자에게 정확한 생각을 밝혀라 이렇게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데 묵묵부답입니다. 조수환 기자입니다. 1965년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금강공원입니다. 등산로를 따라가다 보면 개인 땅임을 알리는 출입 금지 팻말이 나타납니다. 요거 땅. 조금 더 가면 또 옛날에 동물원 부지가 있어요. 네. 동물원 부지 그것도 사유지. 공원 부지의 3분의 1이 개인 땅이라 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면 개발이 불가피합니다. 해안절경을 자랑하는 이기대 공원입니다. 저쪽 5, 6도 선착장에서 시작된 이 길은 부산에 조성된 갈매길 9곳 중 두 번째 코스입니다. 이처럼 바다를 끼고 있어 평소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포함해서 이 일대가 모두 개인 땅이라서 2년 뒤엔 개방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2020년 7월 부산 지역 공원 부지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5,760만 제곱미터가 공원 지정에서 해제됩니다. 부산시민공원 122개를 합친 녹지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2020년까지 개인 소유의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하지만 2조 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고육지책을 내놨습니다. 이기대와 동백공원, 청사포공원 등 꼭 보존해야 할 30개 공원만 우선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전체 대상 부지의 10% 정도인데 필요 예산은 1,900억 원입니다. 우리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서 1,892억이라는 부분만큼은 우리가 보전을 해야 된다. 문제는 나머지 90%에 달하는 개인 땅입니다.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조금 석권을 했으니까 시도 민간협의체에서 정부에다가 촉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높아진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을 좀 확보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오구돈 당선자는 묵묵부답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시행 시점이 다가올수록 땅값은 더 오르고 부산시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오구돈 당선자의 해법이 궁금합니다. MBC 뉴스 조수아입니다.